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소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전무후무한 현대차의 완전한 신차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ST1이라는 차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전기 트럭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현대차는 굉장히 멋있는 말투로 PVV, 목적 기반 모빌리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목적 기반에 특화된 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캠핑카 또는 구급용 차로 쓰면 정말 뛰어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라고 저도 사고 싶어지네요. 그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ST1인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ST1 앞모습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샤시캡을 기반으로 만든 상용차 트럭이기도 합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 속의 차는 카고 트림인데 크게 이제 뼈대만 있는 샤시캡, 그리고 이렇게 뒤에 짐칸을 얹어 놓은 카고, 여기에 냉동 기능을 추가한 카고 냉동까지 우선은 총 3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앞모습이라든지 전체적인 외관, 특히 이 운전석이 있는 스페이스 부분은 스타리아와 매우 동일합니다.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최대한 뒤쪽에 공간 활용을 넓힌 게 ST1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모습 보면 네, 익숙하죠. 스타리아처럼 무언가 가로로 긴 장식도 위치해져 있고, 물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빛을 비추는 부분은 전부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장 위쪽에 주간주행 등 노란색 불로 켜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헤드램프, 그 옆에 살짝 조각을 지어 놓은 이 램프, 바로 방향지시등입니다. 충전 소켓은 가장 앞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뚜껑을 쫙 열면 당연히 디시콤보로 깔끔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외에 상용차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범퍼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관리하기도 쉽고 내구성도 훨씬 더 뛰어나죠.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하고 바라봤을 때는 훌륭한 이 소재의 구성, 믹스매치가 돋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방 카메라가 이 정 가운데에 달려 있고, 현대 마크 정말 크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 마크 되게 2D로 아주 얇게 점여놓은 모습인데, 이 녀석은 기존의 현대 마크처럼 굉장히 입체적이고 볼록볼록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옆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차의 핵심 장점이 드러납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게 실제 수치로도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 상용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특징에 맞춰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ST1 길이가 5625mm, 전폭 너비죠 2015mm이고요. 전고, 이 높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2230mm, 2.2m를 살짝 뛰어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아파트라든지 지하주차장 웬만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 지상고가 조금 낮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땅에서 요 카고 안쪽까지 들어가는 높이, 스텝고라고 하는데 38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톤 트럭과 비교해도 뭐 말이 필요가 없죠. 그 정도로 이 패키징 비율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실생활적인 영역에서 아주 적세적소에 잘 비율을 맞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 이 ST1 카고 같은 경우는 옆쪽에도 문이 있고 뒤쪽에도 문이 있어요. 심지어 옆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가 되고 뒤쪽은 스윙도어 타입이죠. 전자동으로 한 방에 깔끔히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진짜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쪽의 스페이스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죠. 뒤쪽도 기가 막힙니다. 우선 웅장해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냉장고야. 네, 그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아주 큼직하게 정말 처음 보는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스페이스를 감싸는 네모 사각틀은 전부 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어요. 최대한 무언가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색 없죠. 너무 좋은 구성이고, 스타리아와 마찬가지로 특히 뒷문 공간 활용을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일램프는 아주 얇게 세로로 깔끔히 타일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 요 위쪽에, 이쪽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요 아래쪽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초음파 센서를 탑재해서 후진을 했을 때 위쪽의 높이라든지 이 양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를 알려줍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요. 이런 특화된 기능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이외에 특징을 살펴보자면, 번호판은 이 왼쪽 끝에 가지런히 위치해져 있고, 도어 손잡이가 오른쪽, 그리고 ST1 로고도
공간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참고로 이 차의 최대 적재량은 950kg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굉장히 굵직한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문을 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윙도어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한쪽을 먼저 열고 그 다음 쪽에 약간 레버를 당기면 같이 열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경우 90도까지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 경첩을 한 번 더 빼면 250도가 넘게 더 크게 열리고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잡아 뽑으면 됩니다. 잡아 뽑으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 뒤쪽을 쭉 당기면 되는데 아까 그 무언가 세로로 굉장히 두툼한 이게 뭐 궁금했잖아요. 바로 자석입니다. 요 자석과 같이 맞붙어서 흔들리지 않게 깔끔히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심지어 제가 슬라이딩을 열고 스윙도어까지 열었잖아요. 이 안쪽에 보면 전혀 맞물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 해놓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어의 활용도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 카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적재함 사이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넓은 고무판이 위치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딱 올라갔을 때 먼저 이 안쪽의 스페이스 면적은 83세제곱미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뭐 바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만 패키징을 잘 한다면 충분히 아주 넓고 크게 활용할 만한 공간이에요. 특히 양 끝에 모서리 정말 네모 반듯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을 때 저 허리 안 굽혔어요. 완전히 다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좀 남습니다. 실제로 1700mm, 170cm 정도 되는 높이, 그래서 성인이 일어났을 때도 크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저는 키가 매우 작기 때문에 네, 162, 3 정도 되거든요. 진짜 짱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더 사고 싶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 슬프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ST1 여러모로 진짜 만족스러운 차, 그리고 이 목적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ST1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어의 형태라든지 센터 페시아의 구성도 전부 다 스타리아와 저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커다란 이 돌출형 디지털 계기판 정말 90도 각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쪽은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마련을 해 놓았어요. USB 충전 포트도 있을 정도죠. 그리고 컵홀더도 위치해져 있고요. 아주 훌륭한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정신없이 이 차를 받고 나서 운전을 막 이어나갔을 때 이 무슨 화물차에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맞아요. 바로 회생제동의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드 시프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 페시아 정 가운데는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모니터,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이 안쪽에 UI 구성이 가장 최신의 현대 걸로 들어가 있어서 무척 보기 편했습니다. EV 전용 이제 모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거리라든지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V2의 사용 과정까지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충전소 검색은 물론 이 현대차의 내비게이션 기술 정말 한국인에 특화되어 있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낌없이 잘 탑재가 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설정에서 차량에 들어가면 이 가장 아래쪽에 PVV 특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뒤쪽의 충돌 경고라든지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경고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승하차를 하는 이 차의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되어져 있는 이 기능들도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마음에 들죠. 이외에 아래쪽에 공조장치라든지 버튼식 변속기, 그 다음에 커다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다양한 부분에서는 이제 꽤 익숙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수석은 별도의 열선 기능이 지금 이 시승차에는 없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 열선 통풍 3단계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 핸들뿐만 아니라 열선 미러까지도 진짜 좋네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성 하나만큼은 진짜 현대차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두 가지 단락을 지어서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USB 일반 타입 하나, C 타입 하나, 12V 소켓, 그리고 이 정 가운데에도 굉장히 큼직한 트레이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미닫이로 깔끔히 다 닫아 놓으면 웬만한 한 끼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이 나오고요. 미닫이를 열면 이 안쪽에도 굉장히 깊은 공간과 컵홀더도 깔끔히 위치해져 있죠. 당연히 뒤쪽은 완전히 가벽으로 막아져 있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 안쪽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별도의 포트가 위치해져 있다라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훌륭하다, 센스 있는 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의 구성
구성이나 느낌, 뭐 천연 가죽을 당연히 쓰진 않았겠지만 얼추 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디자인이나 운전자를 딱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각각 운전석, 조수석, 팔걸이가 위치해져 있는 부분도 꽤나 섬세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서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두면 또 신세계입니다. 재밌어요. 먼저 룸미러가 없습니다. 네, 룸미러가 필요가 없죠. 네, 룸미러가 없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인상적이고, 이와 함께 이 위쪽의 구성,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패키징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SOS 버튼은 물론 별도의 하이패스 일체형 이렇게 꽂는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빌트인 캠 활성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를 버튼 한 번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들도 이렇게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의 달인이잖아요, 이 차가. 요 위쪽에도 별도의 그물망으로 수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약간 레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런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니까 이 차를 자주 다루는 이 환경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도어 쪽에도 4단계나 수납 공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대시보드 앞쪽, 그리고 천장, 정 가운데, 트레이까지, 수납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차가 ST1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 뒤쪽의 카고 공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광활하죠.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제가 굳이 꼽자라면 요 위쪽에 딱 열었을 때 거울이랑 조명이 없어요. 그냥 거울만이라도 하나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주행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승해 나가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 목적 기반 모빌리티 ST1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 전기모터 160kW급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 350Nm, 한 36kgm 정도 발휘를 해요. 짐을 가득 싣고서라도 충분한 이 전기 에너지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76.1kWh급 탑재를 했어요. 괜찮은, 나름 준수한 용량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결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317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이어 나갔을 때 배터리 잔량이 55% 정도 남았는데 222km 갈 수 있다라고 뜨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완충했을 때 그렇게 뭐 일부러 막 밟거나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한 400km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요. 매우 푹신푹신하게, 그러면서도 이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맨홀 뚜껑도 있고, 그렇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현대차 ST1을 만들 때 승차감 개선에 매우 많은 집중을 하고 개발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륜의 높은 강성의 서브프레임 멤버를 별도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후륜 쪽에도 별도의 유압식 리바운드 스토퍼를 적용을 해서 이 쇼크 업쇼바가 늘어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충격을 최대한 많이 흡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개선 효과를 운전자가 톡톡히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각종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딱 운전을 했을 때 그 느낌만 말하자면 그냥 SUV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승차감이 매우 뛰어나고 좋은 게 ST1이 갖고 있는 첫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을 했을 때 이 개방감이라는 부분이 진짜 좋아요. 앞유리창 면적이 상당히 큼직하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캣포워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A필러가 매우 완만하게 앞쪽으로 길게 빠져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앞유리창으로 보는 시야각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드미러 크기도 상당히 큼직하고, 별도의 이렇게 쪽창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코너를 돌 때 아니면 골목길 기둥 사이를 요리조리 나갈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차체 사이즈는 상당히 큰데 운전은 매우 쉽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영역,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룸미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상당히 사각형 사이즈로 뒤쪽 공간이 엄청 큼직합니다. 당연히 후방 시야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카메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도를 열면 별도의 주행 보조 카메라가 위치해져 있죠. 이를 통해서 후방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꽤나 센스 있는 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좌우 깜빡이를 열 때는 별도의, 현대차가 가장 잘하고 있죠,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
하나라도 비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음재 범위도 넓혔어요. 심지어 이 옆 유리창에 이중 접합 유리를 채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고속도로 아니면 장거리 주행을 이어나가도 피로도가 매우 크게 낮아진다라는 게 또 ST1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뒤에 짐을 가득 싣고 달리는 약간 화물의 배송, 운송의 개념의 상용차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선택지가 없었죠. 1톤 트럭과 비교를 해보면 뭐 일단 세미보니 타입이기 때문에 앞쪽이 굉장히 길게 빠져 있고 그만큼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믿음감 있고 안정감을 주는 데에도 유용하고, 지상고를 비롯해서 시트 포지션도 포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히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런 SUV 같은 승용을 몰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운전이 쉽고 편하고 여기에 승차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특유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흡차음재 범위를 넓혀서 월등히 높아진 정숙성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녀석은 상용차의 개념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목적에 특화된 차가 맞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가격이라는 측면을 놓고 봐도 그런데요, 이 녀석 5천에서 6천만 원대에 향해져 있습니다. 물론 전기화물차 보조금 100%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4천만 원대까지 내려는 가요. 하지만 포터 일렉트릭 카고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1,000만 원 이상 더 비싼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그냥 무언가 짐을 왔다 갔다 옮겨주는 용도로 사면 이 차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의 짐칸을 가장 잘 활용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났을 때 이 차를 구입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먼저 캠핑카,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큰 어드밴테이지를 먹고 들어가죠. 환경에 대한 이 걱정, 그리고 뭐랄까 오래 시동을 걸어놔도 전혀 부담이 없고 심지어 V12 기능까지 있으니까 말이죠. 뒤쪽 스페이스를 알맞게 잘 개조해서 나만의 공간으로 꾸민다면 이 차만큼 일체형된 이 세시를 바탕으로 쉽게 운전하면서 전국 어디든 다니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톤 트럭을 바탕으로 개조했던 모터홈 시장은 ST1의 등장으로 또 완벽히 재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 추천드리는 부분은 바로 구급차입니다. 특히 우리 119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구급차 같은 경우 기존의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이 안쪽, 뒤쪽을 개조하다 보니까 의료 장비라든지 들것에 사람이 누워져 있고 보호자가 옆에 탔을 때 구급대원까지 최소 3명은 타야 되거든요. 매우 좁고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구급대원인 제 친구의 이 찐 의견이거든요. 산소통이라든지 각종 의료도구, 뭐 들것이라든지 쇠붙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구급차의 스페이스가 정말 중요하고 스타렉스는 지금까지 한계를 보여왔는데 ST1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 단점을 모두 다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소방청이라든지 구급대원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 생명, 그리고 좀 더 쾌적한 이동의 공간을 위해서라도 ST1은 분명히 구급차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소방청 제발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쓰임새 높은 차가 ST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보지 못했던 현대차가 정말 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차보다도 더 유용하고 쓸모 있으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만족감을 줄 차가 바로 ST1이기 때문이죠. 현대차 이런 부분,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진짜 박수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현대차가 만든 목적 기반 모빌리티 ST1 카고를 살펴봤고요. 이 녀석은 시장 잠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답게 그 활용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이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2만 명을 넘어서 꾸준히 순항 중인 오토타임즈, 많은 또 응원과 격려,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